네, 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오늘 이제 경우의 수라는 단어를 배울 건데 이제 개념부터 잡아주고 그 뒤에 설명을 할 거예요. 이 개념부터 잡으려면 사건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주사위를 던지니 1이 나온다. 주사위를 던졌더니 3이 나온다. 주사위를 던졌더니 7이 나온다. 또는 동전을 던졌더니 앞면이 나온다. 이러한 것들이 사건이고 그 경우의 수는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를 얘기해요. 몇 가지 생기느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실험이나 관찰은 한 개의 동전을 던지는 게 실험이나 관찰이 되는 거고요. 사건은 그 동전을 던졌더니 뒷면이 나온다 또는 앞면이 나온다 가 사건이 되는 거고, 경우의 수는 동전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가 되겠네요. 실제로 밑에 예를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모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주사위 한 개 던졌대. 한 개 던졌대. 우리 주사위 한 개 던졌으면 나오는 경우의 수는 1, 2, 3, 4, 5, 6인데 여기서 경우의 수라고 쓰라 그릴 때는 그냥 6가지라고 적으시면 돼요. 1, 2, 3, 4, 5, 6 6가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 907번. 짝수의 눈이 나오는 우리 주사위는 1부터 6까지예요. 짝수 나오는 경우는 2, 4, 6 이렇게 3가지 되겠네요. 그 다음 3 이상의 눈은 3을 포함하기 때문에 3, 4, 5, 6 4가지가 될 거고요. 우리 1과 6 사이의 소수, 여기서 소수는 말 그대로 약수를 1과 자기 자신, 그래서 몇 개 갖고 있다? 2개 가지고 있는 숫자를 소수라고 부른다 그랬고, 그 소수에 해당되는 건 2, 3, 5 3가지가 되겠네요. 그 밑에도 봅시다. 상자 속에 1부터 15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15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 상자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4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래요. 그럼 1부터 15 사이의 4의 배수는 4, 8, 12 이렇게 있으니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될 거고요. 14의 약수는 1, 2, 4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7, 14 있으니 동일하게 4가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푸는 경우의 수 어렵지 않죠. 근데 이 경우의 수에서 규칙이 있는데 합의 법칙이란 것과 곱의 법칙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이제 나눠놓긴 했지만 우리 이 경우의 수를 더하는 경우와 곱하는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하시는 게 나중에 문제 푸시기 편하시고요. 지금 우리 시험이 안 끝났는데 이걸 배우는 이유는 무슨 이유냐? 고등수학 하를 들어가게 되면 여기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심화 문제로서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합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아까 사건이란 게 뭐라 그랬냐면 동전을 던졌더니 앞면이 나온다 가 결과까지 나와 있는 게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주사위를 던졌더니 1 또는 2가 나올 경우의 수 찾으래요. 그럼 주사위 1이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2가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1 또는 2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판단이 될 텐데, 그럼 바로 보시면 뭐냐? 두 사건 A, B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어요. 그럼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의 눈 또는 6의 눈이 나오는 경우수 찾으래요. 그럼 주사위에서 홀수의 눈은 1, 3, 5로 3가지일 거고요. 6의 눈이 나오는 경우에서는 6 한 가지이므로 3 더하기 1로 총 홀수 또는 6이 나오는 경우는 4가지가 되는 겁니다. 밑에 봅시다. 1부터 10위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12장의 카드 중에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래요. 그럼 1부터 10위까지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에서는 3, 6, 9, 12 4가지가 될 거고요.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7 하나 한 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되겠죠. 왜? 3의 배수 나오는 경우는 4가지, 7의 배수 나오는 경우 1가지 더했더니 5가지다라가 되겠네요. 다음,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 노선은 4가지, 지하철 노선은 5가지,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서 학교까지 가는. 실제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선생님이 아까 전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끝난다라고 한번 떠들긴 했는데,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 지금 이 사건은 집에서 학교까지 간다가 사건이 끝나는 경우네요. 그러면 버스 노선이 4가지, 그 다음 무슨 노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지하철 노선은 5가지가 있대요.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4가지와 5가지를 더한 그냥 9가지가 된다는 소리예요. 합의법칙이라고 외우고, 선생님 이건 합의법칙이에요, 고배법칙이에요 외우고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세야 되는 경우의 수를 사건이 끝날 때까지를 이해를 하셔서 푸셔야 돼요. 그러려면 문제를 읽으셔야 됩니다. 앞에서처럼 문제를 안 읽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 질문 있어요, 이거 뭐예요?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읽어보고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동일하게 고배법칙도 봅시다. 고배법칙은 아까 전에 사건이 A 또는 B였는데 이번엔 무슨 단어가 들어가느냐, 동시에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봅시다. 그 밑에 문제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민희네 집에서 경선의 집에서 가는 길이 3가지, 경선의 집에서 철순의 집으로 가는 길이 2가지인데 민희네 집에서 경선의 집을 거쳐서 철순의 집. 그럼 다시 말해서 사건이란 게 세는 경우가 민희네 집에서 경선의 집 들렸다가 철순의 집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거네요. 그럼 쉽게 말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세도 돼요. 민선의 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6가지 나옵니다. 그럼 저 일일이 세는 게 아니라 뭐냐, 민선의 집에서 경선의 집 가는 경우에서 3가지, 경선의 집에서 철순의 집 가는 경우에서 2가지. 근데 우리 민희네 집에서 철순의 집까지 가야 사건이 끝나기 때문에 이 둘은 곱하기가 되는 거고 6가지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랑 조금 개념이 다르죠, 그쵸? 실질적으로 밑에 것도 봅시다. 우유, 두유, 주스, 단호빵, 호빵, 야채호빵, 피자호빵 중에서 하나, 그러면 음료수 1개, 호빵 1개 있어요. 우리 음료수 몇 개 있어요? 우유, 두유, 주스, 음료수 3가지, 호빵은 단팥호빵, 야채호빵, 피자호빵 3가지네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씩 골라야 사는 방법이 사건이 끝나네요. 곱하셔야겠죠.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실제로 918번도 봅시다. 동전 1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에요. 우리 동전 1개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는 경우에서 무조건 그렇죠, 1가지겠네요. 그 다음 주사위 1개 던졌는데 소수의 눈, 우리가 소수의 눈 나오는 경우에서 찾았습니다. 2, 3, 5 3가지인데 나오고 주사위의 눈도 나오냐야 되니까 동시에는 한다 곱하기 따라서 3가지. 얘는 왜 그렇냐, 동전은 무조건 앞면으로 고정인 거예요. 그럼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 2 나오거나 3 나오거나 5 나오는 경우인데 앞이 앞삼 앞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도 봅시다. 1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첫 번째는 3의 배수가 나오고, 그럼 첫 번째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3, 6밖에 없겠죠. 주사위는 던진다 기본적으로 정육면체 주사위 1부터 6까지 눈이 있는 주사위입니다. 두 번째는 4의 약수에 나온대요. 4의 약수 나오는 거 1, 2, 4 3가지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주사위 던지고 두 번째 주사위 던진 거니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날 거고 2가지와 3가지를 곱한 6가지가 되겠네요. 다음, 서로 다른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그러면 서로 다른 3개의 동전이란 게 중요한데 첫 번째 동전이 나올 우리 앞을 T라고 적고 뒤를 F라고 적는다고 합시다. 죄송합니다. 뒤를 F라고 적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동전 3개 던지니까 첫 번째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TF 2가지일 거고요. 두 번째도 TF 2가지일 거고요. 세 번째도 TF 2가지겠네요. 그러면 동전이 3번째 일어나야 사건이 끝나니 첫 번째 동전 경우에서 2가지, 두 번째 거 2가지, 세 번째 거 2가지. 그래서 3개는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해서 답은 8, 8가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밑에 것도 봅시다.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란 단어가 뻐젓하게 나오네요.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여라. 그럼 주사위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1, 2, 3, 4, 5, 6,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1, 2, 3, 4, 5, 6. 그래서 곱하니 주사위를 전부 다 던질 때는 36가지가 될 거고요. 밑에 922번도 동일하게 보시면 동시에라고 나와 있네요. 동전 2개 동시에 던진다. 동전 하나 앞뒤, 동전 하나 앞뒤. 우리 앞뒤로 나오는 건데 선생님 저는 동전 던졌더니 옆면 나와요. 몇 번이나 던지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그 상식적인 용어로 동전을 던지면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주사위 1개 던지면 6가지니 그 6개 보통 일어나는 경우에 다 곱한다 그랬으니까 4, 6에 24, 24가지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가 앞에 이제 A 스텝 설명인데
여기 문제들은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유형도 한번 봅시다. 이제 유형 1번. 숫자를 모두 뽑는 경우에서 중복되지 않게 다 센다. 대표 문제 봅시다. 상자 속에서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공 20개를 공이 들어있다. 이 상자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찾으래요. 그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나온다는 소리는 뭘까요? 어떤 숫자가 있어요? 4, 그쵸? 그 다음 7, 그 다음 10, 그 다음 13. 뭐야? 3의 배수에다가 1만 더하면 되겠죠. 하나 더 적읍시다. 16까지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뭐 있을까요? 뭐냐? 1이에요. 1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0이고 나머지는 1인 꼴이 되는 김에 1도 나머지가 1이 됩니다. 그러면 1, 4, 7, 10, 13, 16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 답은 6가지가 되는 겁니다. 세는 거 어렵지 않죠? 다음 929, 6번도 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6인 경우를 찾으래요. 그럼 주사위 두 개 던졌더니 두 눈의 수의 합이 6인 경우는 첫 번째 1,5, 두 번째 2,4, 세 번째 3,3. 근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고 했기 때문에 4,2, 5,1도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답은 5가지가 되는 겁니다. 다음 유형도 봅시다. 이제 유형 3번 보시면 돈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여기 뭐 나뭇가지 그림 수용도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표 그리시면 되는데 1,000원짜리 지폐와 500원짜리와 100원짜리 동전이 각각 7개씩 있는데 거스름돈 없이 3,700원 지불해야 된대요. 그러면 보통 뭐를 그리느냐? 표 그릴 거예요.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그래서 합은 무조건 3,700원을 만든다라고 하시면 돼요. 단 지폐와 두 가지 동전은 각각 1개 이상 사용한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얘를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1000x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잠시만요. 1000x 더하기 500y 플러스 100z는 3,700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우리는 얘를 만족하는 XYZ 해고하는 건데 XYZ가 0일 수는 없다는 소리예요. 한 장 이상씩 사용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가 무슨 말이냐? 이 식을 만족하는 XYZ 해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 방정식에서 해구할 때 어떻게 했느냐? 가장 큰 놈부터 맞춰줬어요. 가장 큰 놈. 1,000원짜리부터 3개, 500원짜리 맞출 수 있는 거 1개. 그렇죠? 100원짜리 맞출 수 있는 거 2개. 이래 3,700원일 거고요. 그 다음 경우는 1,000원짜리 3장, 500원짜리 0장, 100원짜리 7장인데 지폐와 두 가지 동전은 1개 이상 사용한다 그랬으니 삼형칠로 포함되어 있는 건 당연히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 봅시다. 그럼 1,000원짜리 2장, 500원짜리 3장, 최대 쓸 수 있는 거 3장이겠죠. 3,500원에 당연히 100원짜리 2개. 그 다음 1,000원짜리 2장, 500원짜리 2장, 100원짜리 7장. 100원짜리 7장 못 넘어가니 500원짜리 더 못 줄입니다. 그럼 1,000원짜리 1장, 500원짜리 몇 장 필요해요?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 5장. 그쵸? 100원짜리 2장. 그 다음 1,000원짜리 1장, 500원짜리 4장, 100원짜리 7장.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더 줄이고 싶은데 100원짜리가 7개 이상 없으니 더 줄일 수도 없어요. 더 줄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될 수가 없죠. 얘는 못 쓰는 거네요. 그 다음 1,000원짜리 줄이려고 봤더니 더 줄일 수 없네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되는 겁니다. 지불하는 경우의 수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밑에 금액의 수라고 나와 있는데 금액의 수를 계산할 때 조심해야 될 건 500원짜리 2개를 하나 사용하는 거랑 100원짜리 5개를 사용하는 거랑은 금액은 동일한 겁니다. 이거 조심해서 보세요. 방법의 수는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5개가 다른 경우의 수인데 금액의 수는 500원짜리 1개 제출하는 거와 100원짜리 5개를 제출하는 경우는 같은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경우의 수의 합.
아까 했던 문제네요. 레온의 집에서 할아버지 댁까지 버스 노선 3가지, 지하철 노선 2가지. 레온의 집에서 학교까지, 할아버지 댁까지 하면 사건이 끝나니 3가지와 2가지는 더해서 그냥 5가지가 된다는 소리네요. 어려운 거 아니죠? 다음 유형 5번도 봅시다. 숫자를 뽑는 경우. 그럼 봅시다. 숫자를 어떻게 뽑나? 똑같아요. 자, 봅시다. 상자 1부터 9 사이에 자연수가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이 상자에서 1개 공을 꺼낼 때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나오는 경우의 수를 찾아야 알아. 그럼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2, 4, 6, 8 4가지일 거고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5 1가지네요. 따라서 더해서 그냥 5가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계산해서 더해라는 소리예요. 어려운 거 없죠. 당연히. 다음 보시면 네, 필수형 6번 봅시다. 이제 경우의 수의 합 2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예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10인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 눈의 수의 합이 5인 경우 먼저 찾으시면 돼요. 1, 4, 2, 3, 3, 2, 4, 1. 10인 경우가 어째 있을까요? 1, 9 안 되겠죠? 2, 8 안 될 거고 3, 7 안 되겠네요. 4, 6, 5, 6, 4 되겠네요. 그래서 5가 되는 경우 4가지, 10이 되는 경우 3가지로 더해서 7가지라고 적으시면 끝난다는 소리예요. 우리 어려운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다음, 고배법칙 기본입니다. 가나, 기역, 니은, 디귿이 쓰여있는 자음카드 3장과 오이가 적혀있는 모음카드 3장이 있는데 자음카드 한 장과 모음카드 한 장을 짝지어서 만들 수 있는 글자 개수. 우리 자음카드와 모음카드를 한 장씩 짝지어서 만들어야 글자가 만들어지니 가나다 3가지, 오이 3가지. 그래서 가, 고, 기, 나, 노, 니, 다, 도, 디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라는 소리예요. 2개는 곱해서 9가지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여기도 봅시다. 이제 합과 곱이 동시에 나온다는 소리예요. 합과 곱, 경우의 수의 곱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합과 곱이 동시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유민의 집에서 학원까지 가는데 학교를 들렸다 가거나 학교를 안 들렸다 가는 경우가 있네요. 학교를 들렸다 가는 경우는 유민의 집에서 학교까지 3가지, 학교에서 학원까지 2가지, 곱해서 6가지인데 바로 가는 경우에서 1가지 더해서 7가지 된다는 소리예요. 다음도 한번 봅시다. 우리 제일 하단에 있는 거 봅시다. A, B, C 세 마을 사이에 A 마을에 출발해서 C 마을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A에서 C로 바로 가는 경우의 수가 있고 A에서 B 들렸다가 C를 가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왜? 한 번 지나간 마을은 다시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럼 A에서 C로 바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그렇죠? 2가지일 거고요. A에서 B 들렸다 B에서 C로 가는 경우는 A에서 B 들리는 경우 3가지, B에서 C 들리는 경우 2가지이기 때문에 A, B, C 가야 A에서 C로 끝나네요. 동시에 일어나야 얘네들은 곱해야 되고요. A에서 C로 가는 경우야 A에서 B 들렸다 C로 가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2개는 더해야겠네요. 그래서 8가지가 되는 겁니다. 다음도 봅시다. 이번엔 곱으로 동전 또는 주사위.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서로 다른 동전 2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서로 다른 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서로 다른 동전 2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진다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동전은 서로 다른 면. 동전이 서로 다른 면이 나오려면 아까 얘기했던 거 봅시다. TF, FT 2가지일 거고요. 주사위 1개는 6의 약수라 그랬으니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는 1, 2, 3, 6 4가지네요. 따라서 TF, FT 2가지, 1, 2, 3, 6 4가지 그래서 곱해서 8가지 되겠네요.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음 신호의 개수 봅시다. 여기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은 5개의 전구를 켜거나 꺼서 신호를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구하라는데 단 전구가 모두 꺼진 경우는 신호로 생각하지 않는다. 쉽게 생각해서 첫 번째 전구가 껐다 켰다 경우의 수 2가지, 두 번째도 껐다 켰다 2가지,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네요. 그러면 신호를 만들려면 5개의 전구가 동시에 켜지거나 꺼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을 5개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죄다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니
그러면 당연히 2의 5제곱으로 32가 되구나 라고 할 건데, 이렇게 풀면 답과 딱 한 가지 차이 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전부 다 꺼진 경우는 신호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얘 첫 번째 전구가 껐다 켰다 해서 꺼졌다, 두 번째 전구가 껐다 켜졌다 해 꺼졌다, 세 번째 전구가 껐다 켰다 해 꺼졌다, 네 번째 전구도 꺼졌다, 다섯 번째 전구도 꺼졌다예요. 그럼 이 5개가 다 꺼진 경우는 신호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기 때문에 32가지 중에 다 꺼진 경우 한 가지를 빼야 되는 거고요. 그럼 쉽게 말해서 위에 보시면 A, B, C 신호를 켰는데 단 전등이 모두 꺼진 경우도 신호로 생각한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2의 세제곱으로 8가지가 끝난다는 소리입니다. 자, 옆에 주사위도 한번 봅시다. 주사위가 아니라 가위바위보 봅시다. 우리 가위바위보 알아요. 가위와 주먹이 만나면 주먹이 이기고 주먹과 바위가 만나면 바위가 이긴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그럼 그걸 경우에서에 접목해보자는 소리. 적읍시다. 아영이, 혜영이, 유진이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그럼 아영이, 혜영이, 유진이가 다 가위바위보를 하는 경우는 아영이가 낼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묵집바 3가지, 혜영이도 묵집바 3가지, 유진이도 묵집바 3가지. 그렇게 해서 가위바위보 전체 경우에서는 다 동시에 일어나니까 27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가위바위보 하는데 난 냈는데 쟤는 안 냈어. 그럼 가위바위보 해요, 안 해요? 무효 처리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한다는 가정은 셋 다 제출할 때입니다. 그럼 가위바위보 중에 우리는 비기는 경우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말고 세십 중에 이 비기는 경우가 언제 있을까요? 몇 가지예요? 머릿속으로 생각든 건? 그쵸. 근데 가위바위보 3명이서 이기는 경우는 경우만, 사건만 얘기할 거예요. 묵묵묵, 찌찌찌, 빠빠빠, 묵찌빠, 찌빠묵, 빠찌묵, 이렇게 6가지가 나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묵묵묵, 찌찌찌, 빠빠빠, 묵찌빠, 찌빠묵, 빠찌묵, 이렇게 6가지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네, 그 문제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질문하세요. 질문 받아드리겠습니다. 질문 꼭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그 발전 유형 13번까지 해서 진행을 할 거고, 뒤에 14번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게요. 발전 유형 12번 보시면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인데, 얘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얘를 세셔도 돼요. A 지점에서 B 지점을 거쳐 C 지점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A에서 B 들리는 경우 2가지, B에서 C로 가는 거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하나가 더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5, 6 있네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거를 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A에서 C로 갈 건데 A에서 B 들렸다 가니까 B 양 끝에다 1 적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1과 1을 더하면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2가지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B에서 C까지 가는 이 사각형 안에 우리는 뭘 그릴 거냐? 똑같이 1 쓸 거예요. 1, 1, 1, 1. 그래서 얘네들 더한 값이 2, 2와 1 더한 게 3, 1과 2 더한 게 3, 3과 3 더한 게 6. 따라서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에는 6가지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A에서 B 들렸다가 C로 간다 그랬으니 A에서 B 들리는 경우 2가지, B에서 C 들리는 경우 6가지, 곱해서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쉽게 다시 봅시다. 이번엔 걸쳐가는 게 아니라 A에서 C로 그냥 바로 간다고 합시다. A에서 그냥 C까지,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 B는 없다라고 보실 거예요. B는 없다라고 보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 동일하게 A와 C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 생긴 놈 안에 뭘 쓸 거예요? 바깥에다가 죄다 1을 쓸 거고요. 첫 번째부터 더해서 2, 3, 4, 3, 6, 10, 4, 10, 20. 이렇게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에는 B 안 거치고죠. 지금 2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A에서 B를 거치지 않고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따로 세는 게 아니라
A에서 C까지 바로 가는 경우의 수 20가지에서 우리 아까 전에 셌어요. A에서 B 들렸다 C로 가는 경우의 수 12가지를 빼면 얘가 8가지가 나올 건데 8가지가 뭐냐? A가 출발하는데 B를 거치지 않고 C로 가는 경우의 수를 찾은 겁니다. 문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옆에도 봅시다. 이번엔 해가 나오는 경우인데 바로 밑에 거 봅시다. 967번 보시면 A와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경우 눈의 수를 A, B라고 합시다. PA, B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위에 있는 경우의 수를 찾으래요. 쉽게 말해서 말하면 뭐하냐면 P, A가 직선 위에 있으니 A, B 대입하면은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5란 소리고요. 마이너스 2에 이항하면 A 플러스 B는 5가 되겠네요. 쉽게 말해서 주사위 2개 던졌더니 합이 얼마인 경우? 5인 경우 찾으란 소리예요. 그럼 콕 해봐야 1, 4, 2, 3, 3, 2, 4, 1로 당연히 4가지 그냥 계산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경우의 수 이제 활용 파트 부분을 배울 건데 뭐 한 줄로 세우는 경우, 대표 뽑는 경우를 배울 거예요. 오늘 여기 유형 13번까지 확인하시고 문제는 당연히 요 유형 13번까지 푸시고 저한테 따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교재는 안 잊어버렸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